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초록색의 민트 향기가 솔솔 나는 에어서울 항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항공사를 보았을 텐데요. 바로 이런 초록색의 민트 항공사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설립 2주년을 맞이하였고 취항 1주년을 맞이해서 진보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 오늘은 10대 뉴스를 간추려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서울에 대해서 10대 뉴스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초록의 민트색이 보이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서울입니다. 자, 하늘을 날고 있는 에어서울이 이제 설립 2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자, 올해 2017년 에어서울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항 1주년 안전 문화에 대한 확립과 건전하고 튼튼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취항 1주년을 맞이하여서 에어서울이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자, 설립일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에어서울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립일은요, 2015년 4월 7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였지만 바로 취항하지는 못했고요. 1년이 지나서 2016년 10월 7일에 인천에서 일본 다카마스 지역을 첫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취항을 한 이후로 자, 운항 노선이 지금 현재 일본은 10개 도시를 취항하고 있고요. 동남아는 4개 도시를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주 1개 도시를 포함해서 총 15개의 노선을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서울입니다. 사실 항공사가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국토부에도 허락을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로서의 그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또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처음 비행기를 들여올 때도 사실 그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계열사로서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 소형 기종인 A321 200 기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가장 작은 소형 기종을 가지고 또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유 대수가 4대로 에어서울만의 또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인 서울을 알리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와 상관 있게 발전한 항공사가 바로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그런데 그보다도 서울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울을 브랜드로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조차도 에어서울, 그래서 서울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에어서울의 경영 이념, 기업 철학, 슬로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이념은요, 가장 안전하고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으뜸 항공사가 바로 에어서울의 경영 이념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전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항공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겠다라고 하면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그래서 그 경영 이념이 바로 에어서울의 비전이고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안전하고 또 행복을 주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건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좋겠지요. 자, 바로 그것이 기업 철학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에어서울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슬로건으로 밝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많이 봤던 바로 It's 민트 타임이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민트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민트향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톡 쏘는 맛에 조금 향기로운 그리고 초록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민트죠. 그래서 초록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연하면서 신선하고 이제 막 성장하는 항공사의 그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항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트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한 다른 부분에서도 이 민트와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에어서울 하면 이 민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 색깔에 대해서도 자기와 연관성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트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요. 자, 이걸 민트 타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냐라는 것을 이렇게 아래 조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전. 자, 초록색의 민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최고의 안전으로 안전벨트를 꼭 매라는 그 표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행복한 서비스. 자, 에어서울의 케빈 승무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마음으로 승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 자세가 보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그림으로는요, 신뢰받는 기업. 자, 이 민트타임 이 초록색의 문을 통과하면 신뢰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 항공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민트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트타임을 강조하는 에어서울은요, 그 색깔처럼 진취적이고 도약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어서울이 국내에서 또 운항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 설립을 하고 취항했을 때는 국내선을 운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내선을 운항하지 않고요. 조금 전략을 바꿔서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했었던, 그러나 지금은 취항하지 않는 노선을 가지고 또 취항하거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이 가지 않았던 단독 노선을 또한 취항하는 방향으로 좀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노선을, 사실 신설항공사 취항 1주년이 된 항공사로서는 굉장히 많은 노선을 취항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 10개 도시, 동남아 4개 도시, 그리고 대양주 1개 도시, 그래서 총 15개의 노선을 취항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에도 또 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22일에 자, 여기는 사실 다른 어느 항공사도 취항하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인천에서 필리핀 있는 깔리보를 취항하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대형 항공사도 취항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필리핀의 보라카이입니다. 세계 3대 해변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서 언젠가 한 번은 취항지로 적합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곳인데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잠시 동안 전 세계로 취항했었던 곳이나 실제로 취항하지는 않았기에 다른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을까 사뭇 기대했었던 바로 곳입니다. 그런데 에어서울이 이렇게 필리핀의 보라카이, 깔리보를 먼저 취항하게 됐네요. 그래서 올해 12월 22일부로는 이제 필리핀의 아주 아름답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화이트 해변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렴한 비행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바로 류광희 대표의 노력이 아낌없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지난 1년간 취항 첫 해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나항공 여객 본부장까지 전부로 일을 하셨는데요. 2015년부터 이렇게 에어서울의 대표로 취임을 하시면서 에어서울이 어떻게 성장을 할까? 또한 에어서울이 어디를 취항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해로 한 점에 5점도 남기지 않고 안전 부분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또한 취항지 부분에서 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력하셨던 부분은 바로 안전이고요. 그래서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건전하고 튼튼한 그리고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밝히셨고 계속 잘 해오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요. 영업 마케팅 활동에 더욱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히시기도 하셨고요. 2018년에는 흑자 원년회로 삼아서 이제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 분위기로 돌아설 계획을 삼고 계십니다. 사실 올해 2017년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56억 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에어서울이 열심히 해서 영업이익을 2018년에 달성을 한다면 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진에어나 에어부산이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아섰을 때가 3년이 걸렸고 제주항공이 5년이 걸렸는데 만약 이렇게 에어서울이 흑자 원년을 해로 삼아서 도약을 한다라고 하면 설립 3주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본보기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에어서울의 미래가 기대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에어서울의 신규 취항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신규 취항지를 고른 것은 역시나 에어서울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증명되는 부분이 바로 이 취항지에 대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서울이 어느 곳을 취항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느 곳을 또 갈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017년 4월 2일부로 인천에서 일본 구마모토까지 신규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정기편으로 지금 운항했었던 것이었는데요. 탑승률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세기라는 것은
한 번쯤 시험 삼아 가보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잠시 운항의 목적이 바로 부정기편 아니면 또는 전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일본 구마모토를 취항했었을 때 잠시 부정기편이긴 했었지만 탑승률 80%라는 것을 결과를 보면서 부정기편이 아니라 이제는 정규편으로 편성을 해서 일본 구마모토를 신규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서울은 직접적으로 취항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테스트 삼아 부정기편을 한번 취항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을 경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규 취항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어서울이 어디를 정규 취항하는 곳인지 아니면 부정기편으로 전 세계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서 에어서울이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취항했는지 여러분 올해는 에어서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본에 이어서 9월 12일에는 인천 괌 노선, 그리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 사람들도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오사카를 신규 취항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인천에서 일본 우베를 재운항하였습니다. 사실 우베라는 곳은 에어서울을 취항을 했다가 잠시 멈췄던 곳입니다. 그래서 8개의 도시를 취항했었는데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번 재운항하는데 결론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또한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 재운항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인천에서 일본 가장 수도인 도쿄 나리타를 취항할 예정이고요. 또한 홍콩까지도 신규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서울은요, 일본뿐만 아니라 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도시 일본의 도쿄 나리타, 그리고 홍콩까지, 그리고 괌까지 계속적으로 취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항하는 게 굉장히 공격적인 취항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도 취항하는 곳이긴 하지만 신규 항공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10대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 취항을 했었던 곳을 통해서 국내 LCC,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국내 LCC 최초로 어디까지 이제 갈 예정이라고요? 12월 22일에는 푸른 바다와 또한 푸른 하늘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는 필리핀의 보라카이까지 취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적 항공사, 특히나 LCC 중에서도 단독이고요. 에어서울만의 단독 노선이 바로 필리핀 보라카이로 취항할 예정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정기편 해당 노선을 통해서 에어서울은 계속적으로 미리 체크를 하고 승객의 수요와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탑승률에 대한 문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비행기를 띄웠는데 승객이 탑승을 하지 않는다, 승객의 수요가 적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또한 그 다음 노선을 발굴할 때,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다행히 LCC를 이용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성장의 이용을 참 에어서울은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사카, 괌, 도쿄, 홍콩, 보라카이에 이어서 인기 노선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취항하겠다라는 것이 에어서울만의 목표이고요. 늘 말씀하셨던 차별화 전략에 맞추어서 이번에 필리핀 보라카이 가는 것처럼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그다음에 대만 등 다른 나라와도 교류를 통해서 더 확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로 신규 취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뉴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서울만의 색깔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사마다 각기 자기 색깔을 갖고 있었을 텐데요. 자, 자기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을 내느냐. 사실 그것이 그 항공사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같은 경우는 빨간 사과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초록의 향기로운 회사, 민트 향기가 보기만 해도 나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서울을 생각해서 민트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트 스토리는요, 정말로 민트 향기가 날 만한 에어서울만의 또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항공사에서도 승무원들이 그 항공사가 취향하는 관광지에 방문을 하여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직접 음식을 먹어보면서 과연 여기가 정말 맛있는 곳인지, 그리고 또한 관광지를 전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실제로 직접 체험담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에어서울도 이렇게 예쁜 승무원, 케빈 승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관광지를 방문해서 민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서울을 취향하는 곳에 대한 그런 취향지에 대한 직접적인 견문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케빈 승무원들의 생생한 여행 체험기가 바로 이 민트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빈 승무원들이요, 직접 영상을 담아서 각 도시의 관광 명소 그리고 음식관에서 또 설명도 하고 있고요. 또한 여행 팁, 어떻게 하면 여행을 재밌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무원들이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으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딘가 찾아보면서 승객들이 조금 발걸음이나 좀 그런 것을 발품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편수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유튜브 에어서울 검색하시면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민트 스토리 편에서는 모든 승무원들이 이렇게 각자 역할을 가지고 또한 각 곳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도야마 편. 자, 도야마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좀 알고 싶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위에 북해도에 있는 도시인데요. 눈이 내리면 저렇게 설벽이 내릴 정도로 집 한 채가 아니라 집이 뭐 두 채, 세 채의 높이로 눈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승무원들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유명하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촬영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가사키 편. 나가사키가 굉장히 그 저녁에 보면은 야경이 멋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런 도시를 또한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카마스 편, 최초로 또한 일본에서 운항했던 편수와 히로시마, 그리고 요나고, 우베, 그다음에 시즈오카까지 자, 일본의 7개 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촬영을 하고 맛집과 여행 팁, 관광지에 대한 아름다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트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골라보다 좋겠고요. 또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도시에 대해 정확하게 안다면, 자, 에어서울 면접을 볼 때도 어떻게 에어서울을 알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마 충분히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항공사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항공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항공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트 스토리 좀 기억하셨다가 한 번쯤은 직접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자기만의 경험담과 또한 그것이 실제로 가본 곳이라면 자기만의 경험과 함께 자기의 스토리로 연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서를 취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그 곳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아마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승무원들과 함께 류광희 대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양하게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승무원의 재능 기부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서울이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에어서울은 동영상 등 다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또한 에어서울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자, 이래서 세 번째 뉴스 민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 소식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한국과 또한 다른 나라를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아마 에어서울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네 번째 뉴스로 일본 지역 공동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꼽아보았습니다.
예, 금방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일본의 소도시를 직접적으로 승무원들이 방문하고 그 도시를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일본의 작은 도시에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연결해서요. 이렇게 에어서울은 서울시와 일본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지역의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사소한 것도 버리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어서울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 버스를 한번 보십시오. 버스가 한국에 있는 버스가 아니죠. 바로 일본에서 직접 운항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에어서울이라고 저렇게 이제 회사의 로고가 회사의 슬로건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짓 서울 넷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지자체, 서울시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소도시를 직접 운항하는 이 버스에 에어서울을 광고를 하고 서울시와 함께 일본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1년간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담아서 이런 시내버스를 운영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시즈오카, 나가사키, 히로시마, 우베 등 에어서울이 취향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서울을 많이 방문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에어서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 곳곳을 누리면서 일본의 관광객을 에어서울을 타고 서울로 오게끔 하는 또한 에어서울만의 독특한 마케팅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모시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 고객들이 사실 오던 것이 굉장히 많이 멈췄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일본으로 관심을 돌려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의 관광객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사실 2012년부터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어서울이 이렇게 해외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다시금 한국으로, 다시금 서울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낌없는 노력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에어서울은 서울 하늘을 엽니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또한 섹션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류광희 대표가 취향 초부터 한일 청소년 교류 민간, 교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민간 부분에서도 굉장히 교류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있는 취향 도시들을 현지 그쪽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오는 것도 유치를 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낌없이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그다음에 시즈오카, 요나고, 도야마 등 실제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 학생들을 한국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했고 또한 그 여행단이 에어서울 타고 왔겠지요. 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말로 실천하는 항공사가 에어서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뉴스로 일본 지역 공동 마케팅을 정말 꼽아 보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에어서울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미니 스탬프 투어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 사진 촬영 등 이렇게 수학여행으로 오는 친구들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짧은 노선이긴 하지만 그 짧은 노선이라도 즐겁고 재미있게 하려고 실제로 케빈 승무원과 함께 하는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기내에서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검은색 무늬와 함께 초록색의 민트 색깔이 보이는 그런 케빈 승무원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래서 승무원과 함께 촬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이 직접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을 얼굴에 그려봄으로 인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수학여행단 청소년들의 마음이 굉장히 즐겁고 또한 한국을 기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년 연속 또 이렇게 다른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자, 한일 축제
예, 한마당이라고 2017년에 참여하고 있어서 자, 일본에서 저 5개 현 지자체들과 연결해서 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공동 체험 부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금방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한 것과 더불어 함께 교류하는 역할을 에어서울이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일본인 관광객의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류광희 대표의 또한 생각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양국 간의 균형 있는 교류로 인해서 함께 발전하고 있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학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자, 2월 24일 날 올해 2월 24일이었거든요. 이노베이션 포럼 아레스피디아라는 일기 수료식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류광희 대표와 함께 또한 다른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에어서울 이렇게 마크를 보면서 있는데요. 자, 이노베이션 포럼 RSPD라는 것은 사실 에어서울이 주관한 첫 산학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느 학교랑 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한국항공대학교였습니다. 자, 에어서울이 저비용 항공사이고 또한 LCC에서 가장 막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가장 항공 쪽에서는 잘 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가장 연구 분야에서도 뛰어난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대학교와 연결을 해서 자, 현재 에어서울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또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한 살펴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들이 실제 에어서울의 임원단과 함께 모여서요, 조별로 나누어서 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학생들을 자, 내부 직원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초청해서 외부에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또한 참신하고 젊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에어서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고객들만과의 소통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학생들, 젊은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정말 신선한 에어서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산학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항공대학교와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한 에어서울은 또한 4월 5일에는 한서대학교, 어떻게 보면 한서대학교가 아마 항공운항과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응시를 하는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한서대학교는 항공운항부터 시작해서 항공정비, 그리고 객실 승무원, 그리고 운항관리 전 분야에 대해선 교육을 하는 학교가 바로 이 한서대학교인데요. 한국항공대학교와 더불어서 한서대학교에는 산학협력을 체결했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고 또한 미래 항공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회사, 한서대학교와 에어서울이 함께 뜻을 모아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같이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연구활동의 지원 등 아낌없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또한 제 5번째 뉴스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산학연계 프로그램은요. 자, 에어서울의 또한 차별화 전략과 젊음 그리고 창의성을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에어서울의 또한 기업 문화를 발전하고 또 성숙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 에어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문제점과 또한 이것을 어떻게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봄으로 인해서 자, 에어서울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자, 외부의 눈을 계속 인식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RSPD와 일기에서 우승한 한 조는요. 자, 에어서울이 운항하는
곧 일본에서 왕복 티켓을 줄 정도로 굉장히 포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서울이 그 젊은 만큼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인재들을 육성하고 또 양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뉴스로 기내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행기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바로 기내식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대형 항공사 FSC만의 그런 문제사항과 또한 그런 것이 고민이 아닐 텐데요. 자, 짧은 구간이라도 맛있는 기내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기내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기내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내식을 똑같은 구간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기내식을 만약 서비스한 항공사가 있다면 이제는 LCC가 똑같은 LCC라도 같은 구간이라도 기내식 때문에도 아마 비행기를 선택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모두가 기대하는 기내식을 에어서울은 무려 벌써 13가지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24가지로 가장 많은 기내식을 다양화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2년 된 이 에어서울이 벌써 13개의 종류로 다양화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욕 맨하튼과 런던에서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방장의 특제 요리법으로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비빔밥, 이렇게 불고기 덮밥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요. 자, 에어서울은 그런 똑같은 요리라도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승객들이 좋아하는 기내식으로 변화시키고 있고요. 또한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승객들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강 도시락, 단호박 클럽 샌드위치, 불고기, 불갈비, 그리고 비빔밥, 그리고 보양 닭찜, 해산물 모듬 요리, 함박 스테이크 등 8개의 기내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내식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장의 특제 비법과 방법으로 5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식 도시락, 베이글 샌드위치,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피쉬앤칩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일드 밀로 스파게티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일식 도시락과 베이글 샌드위치, 안심 스테이크나 피쉬앤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요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한밀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따뜻한 밀을 바로 한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주문 노선은 인천에서 동남아 구간이거나 괌 노선에서만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안심 스테이크는요 에어서울에서만 또 맛볼 수 있는 기내식이라고 하네요. 자, 어떤 기내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에 진한 풍미의 홀스 레디시 크림소스가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 정통 클래식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본 도시락이나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누구나 맛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간편하게도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식으로 되어 있는 조리 방법으로 연구된 식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안심 스테이크를 일반 승객에게도 대접함으로 인해서 에어서울만의 고급스러움과 또한 독특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번에 개발된 5가지 기내식 중에는 피쉬앤칩스라고 있는데요. 자, 이 피쉬앤칩스도 사실은 주문하는 구간이 사실 단거리 일본이나 중국 노선이 아니고요. 동남아나 괌에서만 또한 주문하고 먹을 수가 있는 기내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피쉬앤칩스가 정말 에어서울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내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소한 흰살 생선과 흰살 생선 튀김이거든요. 거기와 함께 프렌치 프라이가 어우러져서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말할 만큼 이 피쉬앤칩스가 굉장히 외국인들에게도 그리고 여행을 많이 한 친구들에게도 알고 있는 음식이 바로 이 피쉬앤칩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쉬앤칩스는 여행을 하기 전에 48시간 전에 주문만 하면 이런 핫밀,
이제 먹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자기가 원하는 미를 먼저 주문을 하면 자, 이렇게 동남아 노선이나 괌 노선에서는 언제든지 맛있게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곁들여 먹는 맥주나 와인 같은 경우는 민트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에어서울이 운영하는 민트 카페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맥주랑 와인과 함께 곁들여 먹는다면 더 음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서울은 역시나 서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에어서울의 7번째 뉴스로 서울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어서울이라고 잡지가 바로 제가 사진들을 올려보았습니다. 자, 에어서울만의 또한 잡지가 바로 이 유어서울인데요. 자, 에어서울인 만큼 서울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에어서울의 또한 장점이기도 하고 또한 발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 11일 날 기내 잡지 유어서울을 발행을 했는데요. 자, 방송 프로듀서나 아니면 시인, 웹툰 작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모를 수도 있는 자, 서울의 히든 플레이스. 자, 어디일까요? 뭐 맛집이나 관광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체험 도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슐린 가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숨은 맛집 등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이 한글뿐만 아니라 외국어, 그러니까 일본어와 중국어로도 번역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어서울은 서울을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서울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주체적 역할을 또 맡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 에어서울의 케빈 승무원들이 굉장히 제복을 입고 서울 시내 한거리에 나왔습니다. 자, 한복판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시에서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2017년 웰컴 위크라는 곳에 자, 이제 에어서울의 승무원들도 자, 대표님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자,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서울의 알림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하면 알릴까, 그리고 서울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라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그냥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오면서 이렇게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간 기업 중에서 에어서울만이 이렇게 실제로 행동했던 기업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환대 서포터즈 역할을 계속적으로 케빈 승무원이나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서울을 알리고 또한 서울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에어서울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또한 그 축제와 함께 더불어 10월 8일에는 서울 거리 예술 축제 2017에도 참가를 하였습니다. 자, 에어서울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2003년부터 개최된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새로운 명칭인 서울 거리 예술 축제라는 이 축제에 자, 케빈 승무원들이 이렇게 예쁘게 제복을 입고 서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고객이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뭐 관광 홍보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어서울의 승무원이 실제 승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정말 서울을 홍보하거나 서울의 좋은 점을 알린다면 더 홍보 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과 함께 사진 촬영도 하면서 페이스 페인팅을 기내가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도 실시하면서 외국 방문객을 계속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어디일까요? 바로 청계천입니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라고 하면 바로 이 청계천을 꼽을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청계천을 만드는 청계 악기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청계천을 아름답게 꾸미겠다라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서울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항공사인 만큼 자, 에어서울은 서울과 관련된 곳 그리고 서울의 관광지, 명소 등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런 조경에도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뉴스로 서울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에어서울은 또한 어떤 전략으로 또한 작전으로 또한 성장하고 있는지 고객을 또한 모으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어서울은요. 기종을 A31200 기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석대였다가 이번에 한 대를 더 도입함으로 인해서 총 넉 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A31200 기종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대체해서 에어서울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기존의 좌석은 사실 A31200은 195석입니다. 사실 굉장히 저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좌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좌석 수는 굉장히 한 40에서 50석이 더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 4대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운항했었던 프리미엄 좌석, 그러니까 비즈니스 좌석을 조금 더 응용하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요번에 한 차례 운영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에어서울은 제가 보는 바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잠시 한순간이라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그런 현명한 항공사로 보여집니다. 자, 단 이 네 번째 항공기가 도입했었을 때 사실은 석대의 항공기가 좌석을 교체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더 운영하는 효과를 높이려고 했었는데요. 보통은 프리미엄 좌석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석을 없앨 수도 있지만 극성수기인 이때 잘 이용함으로 인해서 에어서울의 또한 장점을 또한 활용을 잘했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8번째 뉴스로 꼽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좌석인 프리미엄 좌석을 잘 운영을 했는데요. 자, 이번 4호기를 도입하면서 운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31200의 좌석 배치도 171석, 기존 좌석은 195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번 4번째 비행기 다시 195석으로 교체하기 전에 프리미엄 좌석을 운영했을 때는 171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프리미엄 좌석은요. 39에서 40인치 정도의 좀 더 넓은 좌석 간의 간격이 좀 더 넓고요. 그리고 좌석 넓이가 22인치, 그러니까 넓이가 이쪽 말합니다. 자, 좌석 간격이 아닌 넓이는 22인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석보다는 여유롭고 편안하겠죠. 쾌적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서비스는 다 동일하나 좌석에 대한 차별을 통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잠시 동안이라고 했었던 것이 바로 에어서울의 모습이고요. 자, 일반석 좌석 간격은 프리미엄 좌석보다는 조금 더 좁습니다. 그래서 32에서 33인치가 좌석 간의 넓이이긴 한데요. 보통 다른 항공사는 LCC 다른 항공사는 사실 32에서 33인치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에어서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좌석 간의 넓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유로운 좌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림 배치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넓이는 18인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통 일반 195석 좌석은 32에서 최대 33인치까지 좌석의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유로운 좌석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게 맨 앞에 있는 벌크시트라고 합니다. 벌크시트.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좌석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칸막이 앞에 그 좌석을 바로 벌크시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프리미엄 좌석을 이용했었을 때 얼마만큼 넓었나라는 것을 아마 누가 사진 찍어서 제가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이긴 했지만 프리미엄 좌석을 이용했을 때 편도 기준 5만 원, 왕복은 10만 원을 냈었으면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유로운 좌석을 통해서 에어서울은 자기만의 강점을 최대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대 뉴스가 이렇게 나온 만큼 에어서울의 장점을 3가지로 꼽아보고 또 그 장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에어서울만의 특별함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바로 젊은 항공기입니다. 평균 기령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타 항공사 LCC보다 굉장히 낮은 연령이다. 젊은 기령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유로운 좌석 공간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좌석 간의 간격이 다른 항공사보다 좀 더 넓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 33인치까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특별한 장점 하나가 바로 이 모니터지요. LCC 항공사가 우리나라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AVOD, 그러니까 개인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서울은 설립하고 취항하면서 바로 도입한 기종이 바로 이 A31200이고요. 각 항공사 항공기마다 바로 이 개인 모니터를 설치했다. 그래서 아무리 짧은 구간이라도 조금 더 넓게 오랫동안 가는 단거리 구간, 동남아 구간에서도 자, AVOD로 개인 모니터로 영화나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에어서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넉 대를 도입한 에어서울은 계속해서 매년 2대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매년 항공기 2대씩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취향지 그리고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에어서울만의 장점을 가지고 성장한 항공사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도 에어서울 한번 타고 여행을 한번 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9번째 뉴스로 에어서울만의 장점을 다시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바로 주제처럼 젊은 기단, 젊은 감성입니다. 자, 서울 하늘을 열다라는 주제로 지금 에어서울의 비행기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취항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립한 지 2주년이 되는 항공사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약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차별된 관심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가 6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긴 이런 에어서울은 어떻게 보면 신생 항공사라의 장점은 있겠지만 그 장점이 차별화되지 않거나 독보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이 항공사를 이용할 이유는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에 중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서비스가 다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에어서울만의 장점을 차별화하면서 에어서울의 이런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취항한 항공사답게 젊은 기종과 또한 기령이 낮은 항공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항공기는 넉 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A321-200으로 단일 기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고 평균 기령이 4년 미만이다. 굉장히 어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장점, 아까 말했던 거, 자, 앞 좌석 간의 간격이 최대 33인치라서 타 LCC 보통 28에서 31인치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좌석 간의 간격을 넓히면요. 사실 좌석 한 줄이나 두 줄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6석이나 9석을 사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좌석에 앉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마다 뭐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개인 모니터가 보이실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에어서울의 장점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젊은 기령, 넓은 좌석, 그리고 마지막 개인 모니터입니다. 자, 그래서 전 좌석 모두 영상 시청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짧은 구간이거나 아니면 조금 먼 구간이라도 개인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영화 상영한다고 해서 4좌석이나 5 좌석마다 쭉 내려오는 모니터를 보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영화, 오락도 즐겨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AVOD 말씀드렸고요. 자, 이 휴대기기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많은 장점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기내 안전 영상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다른 저비용보다 조금 재미있고 신선하게 고객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서울입니다. 자, 가족 단위와 젊은 층이 LCC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데몬스트레이션, 자, 기내에서 자, 안전의 수칙을 여러 번 설명을 할 텐데 승무원이 옛날에는 많이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했었는데 잘 보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자, 이렇게 ABOD가 있고 개인 모니터가 있으니까 일일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실제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자, 마음의 소리, 노블레스 등 유명 웹툰으로 기내 안전 영상을 제작해서 승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도 특이하고 또한 젊은 항공사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광고에서도 차별화를 최우선으로 가치하는 에어서울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유, 품격, 신상 유지라는 세 가지 주제로 에어서울만의 그런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살펴보시고 어떤 에어서울의 장점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신규 항공사 수상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에어서울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한 그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수상 실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항공 컨설팅 전문 업체가 CAP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올해의 항공사 중에서 신규 항공사로 수상했다는데 이것이 사실 국내 항공사, 국내 저비용 항공사로도 최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새로운 전략과 노력이 통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신규 항공사 상을 수상할 만큼 에어서울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죠. 캐빈 승무원 채용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소개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서울은 2016년 한 번 채용이 있었고 2017년에도 채용이 있었는데요. 2017년 상반기 신입 캐빈 승무원을 자, 4월에 한 번이 있었고 자, 이제 내년에 뽑을지 아니면 올해 2016년 후반에 다시 한번 뽑을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모집 분야에서 캐빈 승무원은 지원 자격이 저렇게 다양하게 보입니다. 국내 정기 토익은 성적만 있으면 지원 가능한 것이 바로 아시아나항공 회사의 또 특이점인데요. 자, 그래서 성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다른 사항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형 절차를 좀 살펴보시면 서류 접수한 다음에 바로 1차 실무 면접이 있고요. 실무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임원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 임원에 대해서 합격하면 건강검진, 체력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항공사에서는 하기도 하지만 자, 이 에어서울은 바로 다른 항공사가 또 안 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성검사입니다. 그래서 인성검사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제 항목을 살펴보시면서 자, 아시아나항공의 유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시아나항공 작성을 했었다면 자기소개서를 쉽게 작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본인의 특성과 성장 배경 썼던 부분이죠. 그리고 캐빈 승무원에서 지원한 동기 가장 편안하게 항상 물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잘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또한 아시아나항공에서 계속적으로 물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이미 작성한 자기소개서라면 조금 더 쉽게 응용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4번 에어서울을 왜 선택했는지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댄뉴스를 잘 보고 또한 잘 정리를 했었더라면 바로 이 4번에 대해서도 잘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이지만 이렇게 에어서울만의 모습으로 아시아나항공에 기대지 않고 에어서울만의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에어서울이고 또한 아시아나항공과 차별화된 노선과 또한 전략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항공사가 에어서울인 것을 오늘 아마 10대 뉴스를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짧게 에어서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초록의 민트 향기를 조금 더 잘 발전할 수 있고 또한 그 민트 향기를 같이 낼 수 있는 친구들은 한 번은 에어서울에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rst saw and knows you know